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영화는 킹스맨 1편입니다. 킹스맨 1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소위 말해서 막 진짜 거장들이 만든 명작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킹스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벼운 느낌? 그동안 저희가 이제 007이나 제임스 본 같이 어떤 첩보물 영화, 스파이가 나오는 영화 하면은 굉장히 딱딱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파이물을 표방을 하면서도 비교적 가볍게 잘 끌고 나간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재밌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이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자세히 따져보면은 배울 만한 것도 굉장히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트레일러들을 보면서 이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빛을 사용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던 밝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보정을 하면서 영화 관련한 분석들을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은근히 영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장 밝은 거를 90% 선에 좀 많이 지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킹스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뭐 수많은 내용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 가는 모습들도 있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예고편 한정으로는 좀 파격적인 이미지들을 보여줘요. 예고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식으로 올라와 있는 예고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본편보다 오히려 대비가 더 높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장면들이에요. 많은 영화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했던 수많은 헐리우드 영화들은 가장 밝은 곳을 요 1023까지 이 근처까지 붙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90% 라인에 붙였죠. 지금 요런 광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광원들이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개인값을 조금 낮춰서 볼게요. 개인값을 조금 낮춰서 밝은 데가 한 여기까지 오는 이런 접근들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예고편 한정으로는 안 그렇죠. 실제 본편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밝은 곳이 요런 데쯤 되겠네요. 이런 데가 이제 끝까지 다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많이 사용하는 90%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밝은 곳들을 과감하게 사용을 했었죠. 특히 지금과 같이 이런 강렬한 이제 광원 같은 것들이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경우는 끝까지 쓰기도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이 장면 자체가 완전 합성이더라고요. 메이킹 필름을 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차와 요 두 차들 사이에서 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한 것들, 뭐 서로 이렇게 놀리는 장면, 요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저는 그냥 촬영을 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린 스크린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차들을 움직여가면서 찍은 합성 장면들이더라고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영화 은근히 합성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밝기가 충분히 이제 올라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채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냥 낮게 사용하진 않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밝은데 이제 이 따뜻한 방향 쪽으로는 꽤나 많은 채도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퀄리파이어를 켜고 보면은 이제 각각 해당하는 위치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피부나 이런 특정 옷과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채도가 엄청 낮게 표현되진 않았어요. 제이슨 본이나 본 시리즈죠. 본 시리즈나 007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면 보통 이제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첩보물 같은 경우는 채도를 낮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대비도 어느 정도 높게 표현은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광원들이 이제 끝을 팍팍 칠 정도로 이제 사용을 하진 않는 경우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어떻게 보면 오락 영화라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이제 밝은 부분은 그냥 끝까지 높여서 이미지들을 사용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단점은 있어요. 지금처럼 밝은 곳 같이 이런 광원들을 이렇게 끝까지 다 써버리게 되면 정작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제 폭발신 같은 거에서는 정작 엄청나게 큰 밝기를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완전히 하이라이트를 넘어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날아가는 부분들을 제외하면
가능하면은 이제 가장 밝은 곳들을 이제 끝까지 쓰지 않는 것들을 조금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면, 물론 하얗게 날아버린 장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떤 밝은 곳에 어떤 색감을 부여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제가 개인 값을 예를 들어 따뜻하게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따뜻함이 어느 정도 표현이 됩니다. 어느 정도 표현이 되지만 요 퍼레이드 상으로 따뜻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 레드 채널이 표현 범위를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레드 채널이 표현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언제나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레드 특정 채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자세히 보시면 요 붉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약간 형광빛 같은 것들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광빛들이 나는 것들이 이제 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요거 넘어간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밝은 곳 개인값을 조금 낮춰줘서 내가 어떤 색깔들을 부여하더라도 그 최대치에 해당하는 이런 채널들이 이제 표현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작업 방식들을 선호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매번 강조하고 여러 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밝은 부분을 너무 끝까지 이제 꽉꽉 채워서 쓰지 않은 것이 좋다. 꽉꽉 채워서 쓰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은 경우에 이 끝까지 꽉꽉 채우지 않으셔도 작업을 진행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전후 대비해 보면 색깔은 좀 빼볼까요? 그냥 밝기만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밝기를 거의 끝까지 쓴 것과 요 낮춰서 쓴 것,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물론 밝은 부분들이 조금 밝기가 떨어지는 것들은 느끼지만 지금 이 장면에 비해서 못 봐줄 정도로 어둡다 이런 생각들은 잘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값들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색보정만 놓고 보면요, 킹스맨은 그렇게 되게 독특한 색보정 상에서 되게 독특한 것들을 별로 보여주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색들을 재현하는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는 사실 색감보다는 더 많이 해볼 만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락 영화라고 할 만하지만 나름의 이제 어떤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서 제가 되게 이제 눈에 많이 띄었던 거는 거울입니다. 이 영화는 거울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영화 전체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거울을 열심히 보는 영화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보이는 건데요. 거울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이 아닌 걸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무언가에 비친 내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을 뿐이죠. 남이 저를 볼 수는 있지만 저는 저를 못 봐요. 저는 저를 보기 위해서 항상 거울을 비롯해서 뭔가 반사되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거울을 어떤 이런 반영 같은 의미, 나의 뭐라 그럴까요? 성격 같은 거를 보여준다든가 지금 나의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요소로 많이 사용하긴 하죠. 소설이나 여러 가지 영화, 다른 영화에서도 사용하는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거울을 통해서 그 에그시, 주인공인 에그시의 상태,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냐면요. 에그시가 이 영화 보시면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잖아요. 아버지를 여의고 해리아트한테 조그만한 펜던트를 받죠. 그 뒤에 에그시가 자라가지고 보여주는 첫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부터 거울을 보여줍니다. 이게 에그시가 큰 다음에 나오는 첫 장면이에요. 이 영화 전체에서. 이 첫 장면인데 요 받은 펜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줌이 빠져서 보면요. 얼굴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장면이고 얼굴을 보여줄 건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거울이 하나의 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울이 나오는 장면도 굉장히 이제 에그시의 현재 상태, 마음의 상태라든가 성장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에그시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궁지에 몰린 에그시가 그 경찰서에서 펜던트 있는 곳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하는 모습 역시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 121997이라는 번호가 있고 요거를 가지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핸드폰을 전화하는 모습, 이거를 거울로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에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나 자신을 그냥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중립적인 장면인데, 그 뒤에 전화를 할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왜냐면 전화를 받는 곳이 이제 되게 비밀스러운 공간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전화를 받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에그시 혼자만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궁지에 몰려 있어요.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조금 구도가 얘가 궁지에 몰려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이 루킹룸이라고 하잖아요. 루킹룸이 딱 막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피사체의 상황이 안 좋을 때 루킹룸을 좀 짧게 잡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죠. 루킹룸이 충분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유가 있는 이미지가 될 것이고요. 루킹룸이 작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은 되게 여유가 없는 이미지, 그래서 불편해 보이는 이미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시는 계속 이쪽을 보면서 전화통화를 하게 되는데, 루킹룸이 좁은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모습인 거울의 모습과 그 다음에 요 에그시가 바라보는 방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건데 구도를 살짝 틀어가지고 마치 시선이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면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작업을 진행하실 때 충분히 써봄직한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울이 이제 에그시의 자아를 반영한다 그랬을 때는 양장점에 들어가서 삼면 거울 앞에 있는 모습 역시 어떤 에그시의 자아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 쓰는 요 삼면 거울을 앞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구도를 잘 잡았어요. 각각 여기도 둘이 있고요. 이 거울 속에서도 해리아트가 2명이고 에그시가 2명이 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인물의 여러 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 뭐 이런 거는 미술 같은 거에서 치면은 입체주의 같은 거에서 어떤 시점의 다각화, 이런 거랑 엮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인물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얘가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 되게 적합하겠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점점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로즈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밌어요. 거울은 심도가 없습니다. 거울 자체에서는 심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게, 거울은 모든 들어온 빛을 그냥 반사할 뿐이거든요. 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렌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포커스가 맞는 그 정도를 조절해서 나오는 건데, 거울은 이제 심도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울에서의 심도 이동은 불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해리아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에그시가 받아칠 때 포커스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하고 나면 에그시로 포커스가 이동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해리아트의 포커스가 맞아 있다가 이야기가 끝나니까 이렇게 에그시로 포커스가 이동하죠. 이거는 이제 거울로 찍은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서 찍어가지고, 아마 찍어가지고 뒤집었거나 거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뒤집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찍은 요 그림과 합성했다, 이 합성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거울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우리나라 드라마 이제 왓처에서도 쓰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석규 씨가 보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배우한테로 포커스가 넘어갑니다. 심도가. 포커스가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울을 이용한 심도 표현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되게 신기하다, 기분이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어떤 신선한 충격들을 주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거울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네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고 있는 숙소에 물이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방에 자고 있는 숙소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데, 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기에다가 호스를 뽑아가지고 꽂아가지고 그쪽으로 통해서 그쪽에 갇혀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려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에그시는 이 거울이 가짜라는 걸 깨닫고 냅다 깨버립니다. 지금 보시면
잡고 거울을 때려가지고 깨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점점 때릴수록 금이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거울을 잡고 이렇게 때리는 장면을 보시면 마치 자기한테 주먹질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게 보여요. 이게 거울을 때리는 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내 주먹을 내가 치는 꼴이 되죠. 그림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거울을 깨면서 위기 상황을 결국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울에 있는 내 모습을 때리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극복하는, 지금까지 에그씨는 뭐 나름 좋은, 어떤 어릴 땐 되게 총명했고 뭐 올림픽 선수로 발탁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에이스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은 좀 약간 한량처럼 지내고 있었죠. 이런 자신을 극복하는 과정을 되게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